자, 챕터 11과 관계대명사 시작합시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의 머릿속에 관계대명사 하면 이름은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이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하는 일이 뭐니? 어? 명사. 오, 그 대답이 나오면 신기한 건데. 잘 안 나오죠, 원래는. 잘하네. 자, 볼게요.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배울 건데, 관계대명사는 하는 일이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형, 용, 사, 절이라고 따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럼 형용사절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쓰세요. 옆에다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우게 될 건데, 자, 일단 이름부터 먼저 이해를 합시다. 관계대명사 우리가 왜 쓰는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겼냐? 관계대명사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명사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쓸 거야. 근데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자,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하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무슨 절? 관계사절이라고도 불러요. 이걸 우리가 관계사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계사절이 여러분 아까 적었던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하는 일이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한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은 어떻게 하냐?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우자고 지금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간략하게 필겠죠? 자, 이제 볼게요. 시작해 봅시다. 자, 색칠을 먼저 할 건데, 관계대명사라는 것은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 색칠하세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 자, 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냐? 자, 밑에 예문 좀 보시면, I have a friend. 난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 he dances very well. 그는 춤을 매우 잘 춰요. 그럼 이 두 문장에서 공통점, 이걸 찾아보면 누구하고 누구죠? a friend하고 he죠. 자, 찾아서 밑줄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거든.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 필요한 기능이 뭐지?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 그 다음, 이 he라는 대명사를 바꿀 거거든. 뭐로 바꿀 거야? 관계대명사라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 역할. 대명사를 바꾸는 거야. 대명사를 건드는 거야. 명사를 건드는 게 아니고, 얘 지금 명사죠. 얘는 대명사죠. 대명사를 건드는 겁니다. 대명사를 이렇게 글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I have a friend who dances very well 되죠. 그럼 나는 어떤 친구가 있어? 춤을 매우 잘 추는 친구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who라는 글자를 보시면 지금 보면 누구부터 왔죠? 동사부터 왔죠? 다시 얘기하면 누구 자리가 빠져있지? 주어 자리가 빠져있죠? 이렇게 주어 자리가 빠져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이걸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누구 자리가 빠져있다? 주어 자리가 빠져있는데, 좀 더 다시 알려드리면 주어 자리만 빠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dance라는 단어가 왔잖아. 이 dance는 일형식 동사예요. 그럼 뒤에는 very well은 부사죠.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누구 자리만 빠져 있어요? 주어 자리 하나만 빠져 있고 나머진 다 있죠. 그래서 이걸 주격이라고 해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 역할이다? 형용사절 역할이고 명사인 friend를 뒤에서 후치수식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 나는 어떤 친구? 춤을 매우 잘 추는 친구가 있다죠. 해석 쓸 수 있죠? 자, 우리 책에 표가 있어요. 이 표는 세미주가 한 줄을 추가했는데 미리 추가해 주시고 이 표는 좀 외우세요. 이 표는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자, 표를 먼저 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표를 보시면 여기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는 말이 있죠. 자, 요 말부터 좀 이해할 건데 요거 위에 건 적었죠. 자, 여러분 포스트 있으면 따로 한번 빼세요.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관계대명사에는 격이라는 게 있어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주격이라는 건 뭐냐? 일단 첫 번째, 관계대명사 중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 명사 다음에 끊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누구 자리만 빠져 있다? 주어 자리만 빠져 있는 것이다. 얘만요. 그래서 뒤에 뭐부터 온다? 동사부터 올 건데 우리가 보통은 뒤에 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까지 다 있는 문장이 많죠. 물론 일형식일 땐 얘기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만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있는 문장. 이걸 우리가 무슨 격이라고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뒤에 무슨 문장 온 거죠?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뭐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동사는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게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주격이라고 한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목적격은 어떻게 생겼냐? 자, 명사 다음에 우리가 이번엔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쓴다.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쓴다는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자동사니, 타동사니? 그렇죠. 타동사죠. 그래서 주어를 쓰고 나서 여기 뒤에 타동사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타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봐봐. 동사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렇죠? 동사의 목적어. 그렇지만 얘도 하는 일이 뭐다? 형용사절이라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건 똑같다. 자,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타동사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잘 보자. 주어 다음에 이번에 뭘 쓸 수도 있냐면 자동사를 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봐봐.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live in 같은 단어들. live in. live가 자동사라고 했죠? in은 전치사. 그러면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이면 뒤에 뭐 가질 수 있지? 여기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정확히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마찬가지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번엔 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지만 여기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래서 쌤이 외우라고 한 거야. 목적어 이름.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 세 가지의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그걸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want to see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I want to see. 그럼 누구 자리가 빠져 있어요? 준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하나 더 그릴게요. 살짝 지우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모양 하나를 더 그리면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쓰고 요 다음에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나 그죠? 혹은 동명사가 올 수 있죠. 그죠? 우리 삼형식 동사 배웠단 말이야. 투부정사나 혹은 동명사가 나올 수 있지만 얘가 목적어 자리에 왔겠죠. 그래도 얘가 무슨 동사니까? 준동사고 준동사도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이게 빠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준동사 목적어. 얘네들이 빠져 있는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니까 뭐뭐 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문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The movie I saw. 이건 계속해서 입에서 연습하세요. The movie I saw. The movie I saw. 이렇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안 썼는데요. 생략된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면 이왕이면 생략해서 안 씁니다. 그걸 빼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명사가 나오고 나서 주동 순서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뭐 하자? 이 주어 동사는 얘를 수식하는 걸로 해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굳이 말을 한다면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그냥 that 이러지 마시고 뭐가 생략되어 있다?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he movie I saw 해석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봤었던 영화가 되죠. 내가 봤던 영화, The movie I saw, 내가 봤던 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화를 봤다가 아니죠. 이해되셨죠? 영어는 위치어라고 했죠.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자리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라는 단어가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거 내가 위치를 바꿔서 I saw the movie, 이 movie를 뒤에다 빼버리면 그때는 나는 그 영화를 봤다가 되죠. 그렇죠? 영어는 이렇게 단어의 자리,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공부하는 게 문법이라고. 해석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단어 갖다 뜻을 조합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나요? 우리 주격, 목적격 설명됐죠? 자, 이제 마지막 소유격 할 건데. 오늘 지금 내가 하는 건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간략한 버전이에요. 최대한 간략한 버전.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격 남았어요? 소유격 남았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쓸 건데,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이름을 아예 하나 외워버리면 좋아요. whose. 선생님 이름 아예 써버렸죠. whose라고. 아까는 안 썼는데. 왜냐면 이 표에서도 보시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밖에 없어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가리지 않고 쓰는 게 바로 whose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주격일 땐 누구 자리만 빠져 있었어? 주어 자리만 빠져 있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누구 자리만? 목적어 자리만 빠졌었죠. 그럼 이번엔 소유격이에요. 그럼 누구 자리만 빠져 있을까? 그렇죠. 얘는 소유격 자리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소유격은 한정어잖아요. 한정어죠. 그럼 소유격 뒤에 뭐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부터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문장 성분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눈에는 마치, 봐봐요. 여러분 눈에는 마치 얘가 주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동사 나오고 요 뒤에는 목적어나 혹은 보어까지 다 있는 문장처럼 생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얘가 마치 무슨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 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마치 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보인다가 되겠죠. 마치 완전한 문장인 척했죠. 하지만 이 명사가 혼자 돌아다닐 수 없다라고 했어요. 쌤이. 이해되세요? 기억나요 이거? 명사의 짝은 항상 뭐다? 한정어거든. 명사가 혼자 나올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책 영어로 해보세요. 그냥 book인가요? A book. 아니면 the book, my book, this book, that book. 맞죠? 명사라는 것들은 혼자 돌아다닐 수 없어요. 혼자 돌아다닐 수 없는데 이렇게 혼자 버렸다? 다시 한번 뭐 없이? 한정어 없이. 그럼 얘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얘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봐서는 소유격 자리 하나만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게 힌트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마치 완전한 문장인 것처럼 하는 문장이 뒤에 보였다? 그럼 무슨 격 쓰란 얘기야? 소유격 쓰란 얘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A girl whose name is Jane. 자, 쌤이 써봤어요. A girl에서 끊습니다. 무슨 격이죠? 소유격이죠. 뒤에 뭐부터 왔나 보세요. name, 명사, is, 동사, Jane, 보어. 근데 여러분 눈에는 언뜻 보면 얘가 주어처럼 착각하기 딱 좋죠. 하지만 누구 자리가 빠져 있는 것이다? 소유격 자리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굴 수식하겠어요? 거를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왜 어렵냐? 보세요. 다시 한번.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하에 있는 문장들은 하는 일이 뭐다? 이 명사를 이렇게 후지 수식할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예요. 잘 봐요. 주격 해석 어떻게 했죠? 뭐뭐 하는. 목적격 어떻게 썼겠죠? 뭐뭐 하는. 미리 써봐.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그럼 소유격은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 하는으로 해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하지? 이렇게 봐. 얘부터 하는 거야. name부터. 그래서 보세요. 이름이 제인인, 뭐뭐인, 뭐뭐인. 그래서 이름이 제인인 여자아이예요. 이름이 제인인 여자아이. 그래서 whose는 해석이 유일하게 얘만 뭐뭐인으로 해석합니다. 명사가 뭐뭐인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름이 제인인 여자아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I know a girl 빈칸. I know a girl 빈칸 name is Jane 해봤어요. 뒤에 있는 빈칸 보시면 잘 봐. I know a girl에서 문장 끝난 거 아시죠? 문장 끝났고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와야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문장이 온 거니까. 이해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문장이 올 자리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형용사절이라고 했고. 관계대명사 쓰란 얘기죠. 뒤에 보니까 한 번 더 뭐부터 왔다? 명사부터 왔고 동사 왔고 보어 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격이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가리지 않고 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누구였다? whose라고 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이름이 제인인 여자애를 알고 있다. 나는 이름이 제인인 여자애를 알고 있다.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속도 빠르게 안 나가도 되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적었나요? 자, 요즘 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쌤 여기에 he나 she나 it이나 you 같은 명사가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it, he, she, they, you는 그냥 명사가 아니죠.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그 인칭 대명사는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쌤이 여기다 명사라고 썼죠? you, they, we 이런 것들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건 여기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명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더 진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 잡고 갑시다. 우리 지금 관계대명사 배우고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 하는 일이 뭐죠?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무슨 절? 형용사절이다.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에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럼 불완전한 문장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보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대명사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명사가 하는 일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죠. 그 명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후라는 글자가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주어를 대신할 수도 있고 목적어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대신한다라는 건 그 자리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요즘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다니죠? 휴대폰이 공중전화를 대신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공중전화가 없어진 거죠. 그 얘기예요. 대명사는 명사가 하고 있던 그 자리를 대신해버린 거예요. 누가? 이 글자가. 그러니까 얘가 누구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주어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주어 자리가 빠졌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격. 이해된 거지?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무슨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야. 누구 자리가 빠져 있을 거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에 하나만 빠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봐봐. 일단 완전한 문장이 뭔지를 먼저 봅시다. 어떻게 생긴 게 대체 완전한 문장이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건 따로 쓰세요. 포스트잇 따로. 완전한 문장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기 편하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어 다음에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가 나오고 끝나버리는 거. 뒤에 뭔가 올 거라면 부사나 부사구가 온다고 했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완전한 문장. 맞죠? 두 번째 완전한 문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왔고 동사 왔고 그 다음 뭐가 나와? 목적어가 오거나 보어까지 다 있는 거. 물론 4형식이면 IO, DO가 나오겠죠. 5형식이면 주어, 동사, 다음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오겠죠. 형식 기본으로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형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어 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바뀌었다? be, pp로 바뀌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무슨 태라고 했죠? 수동태. 그렇죠. 수동태라고 했어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근데 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야. 여기서 끝나. 왜? 토티에 나올 게 없으니까. 자, 물론 나중에 수동태 자세히 들어가면 BPP만 있는 건 아니죠. have been PP도 있고요.
그죠? has been pp도 있고요. had been p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형만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가장 기본형. 이렇게 생긴 게 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여기에서 누구가 빠져 있으면 셋 중에 하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돼요. 하나만 빠져야 돼요. 두 개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세요. 누가 빠질 수 있겠어요? 힌트는 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니까 하나, 둘, 셋 중에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즉 대명사가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어가 없이 일형식 자동사가 나와버리면 그게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가 뭐 있었죠? 뭐 go도 있었고요. come도 있었고요. live도 있고요. look도 있고요. happen도 있죠. 뭐 occur 이런 단어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쓴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exist 이 정도? 이 정도는 아셔야죠.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일형식 자동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come, go, live, look, happen, exist 이 정도요. 하나 더 써드려요? 쓰는 김에 rise 이 정도? rise 그러면 조금만 쓴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쓴 거예요. 자,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형식 자동사들이다.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들. 주어가 빠져버리면 무슨 문장이 됩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이번에 두 번째 문장. 어디가 빠질 수 있겠어요? 아까처럼 주어가 빠져도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지만 누가 빠져도 목적어나 혹은 보어가 빠져도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잠깐 봐주세요.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이라고 하겠죠. 그럼 얘가 빠지면 어떡하지? 그걸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 안 나왔을 뿐이에요. 관계대명사의 격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복격. 근데 여러분 책은 지금 레벨 2죠.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다루지 않는 것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보어가 빠져 있으면 복격이라고 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선 어때요? 어디가 빠질 수 있어요? 얘밖에 없죠.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수동태라는 걸 머릿속에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어? BPP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혼동이 와.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 주어 플러스 BPP야. 이렇게 생겼잖아. 여러분들이 나 수동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배웠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이거 빠져도 완전한 문장입니까? 이래도 완전해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다시 외우셔야 돼요. 얘들아,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 주어 플러스 BPP가 수동태야. 주어 플러스 BPP가 왔을 때가 무슨 문장이야? 그게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여기서 주어가 빠져버리면 무슨 문장이에요? 불완전하죠. 그럼 이럴 땐 무슨 격 쓸까? 주격.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완전한 문장을 썼고 그 다음 쓴 게 불완전한 문장을 쓴 겁니다. 선생님 근데 갑자기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왜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과에서 배울 게 관계대명사만 배울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장 넘겨버리시면 두 장 넘겨야 되네요. 두 장 넘겨보세요. 146페이지. 제목만 읽어보세요. 관계, 부사.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미리 외워야겠죠. 어떻게 생긴 게 완전한 문장이고 어떻게 생긴 게 불완전한 문장인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파트를 공부한다는 것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굉장히 많은 문법 내용들이 총망라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딱 빼가지고 이 표만 기억한다? 그럼 아무 쓸데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못한 친구들은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이걸 쓴대, 사물이면 이걸 쓴대. 이렇게만 외워요. 마치 선행사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배워요. 아니에요. 그럼 틀려요. 나중에 알려드리고 왜 틀리는지.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배웁시다. 천천히 나가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계대명사도 배우게 될 거고 관계부사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이름은 다르죠.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뭐였니? 무슨 절? 형용사절. 그럼 다시 물어보자. 미리. 관계부사는 무슨 절? 그렇지. 형용사절이에요. 부사절이 아니에요. 관계부사는 부사절이 아니에요. 무슨 절이야? 그것도 형용사절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정립을 해봐. 관계대명사도 무슨 절? 형용사절. 관계부사도 무슨 절? 형용사절.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은 명사 수식하는 문장. 관계부사가 하는 일은 명사 수식하는 문장이에요.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다니까? 그럼 뭐만 달라? 뒤에 나오는 게 다르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선택하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 어딜 보고 풀어야겠어? 앞에 있는 선행사 보고? 아니면 뒤에 있는 문장 보고? 그렇지. 만약에 내가 선행사를 빌딩으로 보여줘봐. 건물이죠. 장소인가? 사물인가? 구별되세요? 구별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선행사가 뭐 사물이면 위치다. 그렇게 풀면 그럼 빌딩 다음에 위치를 써도 되고 빌딩 다음에 웨어를 써도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풀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선행사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어딜 보고 먼저 판단해야겠어? 앞에, 뒤에. 뒤를 보고, 그치? 뒤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선행사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만 바꿔봐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지를 먼저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냐 불완전한 문장을 확인해 봤는데 불완전하다. 다시 얘기하면 누구 자리가 빠져있어? 지금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 그럼 뭘 써야 돼? 그때는 관계대명사를 쓸 자리인 거야. 그 다음 선행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보고 주어가 빠졌는지 목적어가 빠졌는지 소유격이 빠졌는지를 판단하세요. 그럼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마지막 최종적으로 파이널로 보는 게 선행사예요. 얘부터 보는 게 아니고요. 알겠어요? 근데 애들은 대부분 친구는 얘부터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틀려요. 저는 선행사만 봐도 답을 맞추던데요? 그건 그 수준의 문장만 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문장의 수준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선행사를 보고 이게 사람이니까 후야 나도 가르치기 편해요. 근데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어디부터 본다? 뒤부터 본다. 그래서 이 문장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가립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가렸어요. 빈칸이라고 생각하세요. 뒤에 뭐부터 왔죠?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왔죠? 그럼 뭘 쓸 자리다 이제? 관계 대명사를 쓸 자리네. 그 다음 누구 자리가 빠져있더라 뒤에? 주어 자리만 빠져있죠? 무슨 격? 그럼 여기다 이제 빈칸에 나중에 여러분 쓰는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쓸 자리구나. 그 다음 어디 봐야? 선행사 보는 거야. 그제서야. 그제서야. 그럼 선행사 보니까 누구야? friend잖아. 사람이죠. 그때 쓰는 게 뭐다? 그게 후다. 그래서 표를 외우라고 한 거예요. 이 표는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표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먼저. 그래야 이게 내 거가 돼요. 쌤은 관계대명사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는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한 2번, 3번, 4번 봤는데 모르겠더라고 처음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니 내가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알아야 됐던 이 사전 정보가 많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다 모르고 난 모르는데 학원에서 오늘 그냥 관계되면서 진도 나갈 거래. 그래서 그냥 들은 거야. 표 외우려니까 외웠어. 근데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영어 영작 에세이 쓰라고 하잖아요. 관계되면서 문장을 안 써, 여러분들이. 못 써요. 왜 못 쓸까? 나 썰거든. 여러분들 영작시키면 보통 3단어 혹은 4단어, 길어봐야 5단어 정도로 끝나요. 그 문장 길이를 넘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문장을 써보면 짤막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한층 껑충 뛰는 게 언제부터냐? 이 단어를 쓸 수 있을 때부터예요. 그래서 영어의 실력이 점프하냐 못하냐는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 이 파트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영어 실력이 크게 좌우돼요. 독해까지도. 자, 이 문장 잠깐 볼까요? 다시 나 이 문장 계속 갖고 놀 거야. 봐봐. 여기까지만 딱 보면 나는 친구가 있다. 어렵지 않죠. 하나, 둘, 셋, 네 단어밖에 안 돼. 이 정도는 여러분도 영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나는 춤을 매우 잘 추는 친구가 하나 있다? 라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느낌을 믿어봐. 내가 끊어봤거든, 그냥. 그냥 눈으로 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요한 정보가 이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나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냥 찍어. 응? 이쪽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 friend라는 친구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어떤 놈인데 춤 잘 추는 놈. 그렇지 않아? 나는 남친이 생겼어. 어떤 남친? 매우 잘생긴 남친. 그렇게 써야 되잖아, 영어로는. I have a boyfriend who 하면 이제 잘생긴 써야 돼, 뒤에. 물론 더 짧게 쓰면 I have a handsome boyfriend 되지만. 그래서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들은 이 관계에 대면서 왜 이 어려움을 왜 쓰냐? 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그 긴 얘기를 뒤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말은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애랑 사겨 라고 하면 되지.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여자애랑 사겨.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애랑.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중요한 정보를 어디다 써? 뒤로 빼버린다고. 영어는 그렇게 써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배우는 목적이 뭐야? 중요한 정보를 뒤에다 썼을 거고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라고. 알겠죠? 요거 알고 읽으세요. 문법 쉽지 않죠? 그런데 알면 우리가 독해보는 눈이 달라져요. 알면.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 세막 오해 제목을 잘 들어. 어떤 선생님들은 관계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식하는 건 버려지는 거야. 거품이야. 버려질 수 있어. 맞는 말이긴 해요. 그건 문장 구조상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도 되잖아요. 그치?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는 우리 쉽게 이해하면 옷 같은 거야. 나 옷 없어도 되잖아. 옷 없어도 살죠. 근데 옷이 있으면 얘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쉬워져. 물론 옷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쵸? 관계대명사는 그런 존재예요. 수식어 거품이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건 문법적인 구조상에서만 그런 거고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거나 독해를 할 때는 수식어 거품이다, 필요 없는 부분이다, 쓸데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오히려 이 글을 쓴 사람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어디 있어? 뒤에 있단 말이야. 이 수식어 거품 안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독해를 하실 때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붙는 문장을 많이 보게 되겠죠. 독해에서. 그럼 앞으로 어디를 눈여겨봐야겠어? 이
수식하는 부분. 여기에 내용이 중요하구나 라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문법을 배우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 독해예요. 그럼 이거 문법을 배울 때 문법 따로 독해 따로 놀지 말고 이왕 공부할 거 한 번에 끝냅시다. 그래서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 이 표 잠깐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이거 마무리할게요 이제.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 후, 목적격일 때는 후나 훔이라고 써져 있는 건 후라고 하는 건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어요. 그래서 후는 주격과 목적격 다 있는 거예요. 그럼 훔은 뭐예요? 목적격은 훔으로 쓰는 게 원래 정석이다 이거지. 근데 훔으로 써야 되는데 후로도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누구로만 표시한다? 한 번 더 whose로만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 될 수 있는 게 which, 목적격일 때도 which, 소유격일 때는 상관없이 그냥 whose 끝. 세면가 잠깐 적어뒀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 상관없이 싹 다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바로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that. 그리고 쌤 여기다 아까 이렇게 써봤죠? that은 안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이 없다예요. 그 말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이 없다. 그러니까 소유격은 뭘로만 표시했어요? whose로만, whose로만. 해석은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격은? 예. 주격은? 뭐뭐 하는, 목적격? 됐죠? 해석까지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외우세요. 이 표를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겁니다. 시험 어떻게 볼 거냐? 관계대명사 표 쓰세요라고 할 거예요. 백지에다가 그냥. 이 표 외워서 쓰시면 돼요.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외워야 될 암기사항이에요. 또 하나, 숙제 하나 더. 오늘 주격, 목적격, 소유격 뒤에 뭐 나오는지 썼죠? 그거 외우세요. 그거 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 주격은 뒤에 뭐부터 왔죠? 주어 빠지고 동사부터 오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 다 있었죠? 목적격은 주어 왔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 빠졌죠? 주어 다음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뒤에 목적어 빠졌죠? 난 다 외웠잖아 지금. 소유격은 소유격 빠져있고 명사,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까지 다 있다. 다 외웠죠? 이렇게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게 외워야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오셔야 다음번 진도 나갈 때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숙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계대명사 표 시험 볼 겁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뒤에 나오는 거 그려드렸죠 오늘. 그거 외워서 시험 볼 겁니다. 외우시면 돼요. 됐죠? 시간 걸릴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천천히 나가도 되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자. 노트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응? 뭐 한다고? 구문연답 어디? 구문연답? 구문연답은 잠깐만요.